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당탕탕 토끼식당 다시 한번 시작했습니다. 몇 번째 에피소드죠? 네 번째인가?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고 아주 좋아요. 한 네 번째가 됐다는 거는 벌써 토끼식당 시작한 지 한 달이 됐다는 건데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12월에 처음 시작한 것 같고 이제 12월 27일인가 28일인가 오늘이 네 얼마나 마구리로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은 무슨 날짜인지도 모르고 시작을 합니다.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28일이네요.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23년이 끝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좋은 한 해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렇게 한 해 마지막이 되면 진짜 이렇게 한 해가 가는 건가 굉장히 우울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회한이 올려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이신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대부분 조금 어리거나 젊으신 분들은 한 해가 가면 또 나이가 어른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으실 수도 있고 이제 한 30이 넘어가신 분들은 무조건 한 해가 가면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나이만 먹어간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손을 간단하게 씻었고 손은 저는 뭐 수시로 씻기 때문에 아까도 씻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요리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요리의 문제는 뭐냐? 재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요리를 하지? 약간 평소 때는 조금 장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진 하나만 찍어야겠다. 정방향으로.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는 조금 토끼식당 때문에 장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번 장을 보지 않고 정말 냉장고 부시기 느낌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늘은 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냉장고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요리를 할 건데요. 오늘의 요리는 바로 무엇이냐? 작은 스팸이 한 캔이 있어서 스팸 김치볶음밥을 해 먹을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요리죠, 여러분. 오늘의 요리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시도를 해볼 만한 요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밥을 제가 좀 씻어서 불려 놓은 게 있어서 취사를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취사가 다 돼야지 밥을 넣어서 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원래는 찬밥이나 햇반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햇반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식비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는 햇반에 나가는 돈이 그렇게 아깝더라고. 햇반 사 먹는 돈이 조금 아까운 편이에요. 햇반 광고. 햇반 맛있죠. 햇반 최고로 맛있고요. 아무튼 그 즉석밥을 조금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서 밥을 그냥 저는 뭐 거의 해 먹어요. 의외로 또 해 먹으면 또 편한,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즉석밥이 맛있어도 사실 새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새로 한 밥. 그래서 저희 집 밥솥은 밥을 15분 만에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좀 쌀을 좋은 거를 사가지고 좀 맛있는 밥을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제가 또 김포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김포 금쌀, 김포가 또 쌀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김포쌀로 스팸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요리를 하다 보면 너무 얘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고 싶네요. 크리스마스는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좀 궁금하네요. 네, 전 잘 보냈고요. 크리스마스에 작은 공연을 하나 했고 그냥 거의 이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었는데 재밌게 공연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시는 제 주변에 식당 광장을 운영하시는 광현 누나의 식당 광장이 8년간의 운영 끝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페어웰 굿바이 광장 행사에 가서 플리마켓 구경도 하고 공연도 해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밤새 술을 먹었습니다. 아침 8시까지 술을 먹고 8시에 오픈하는 순댓국 맛집 가가지고 순댓국을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대박이던데요. 거기 청운대라 그랬나? 을지로 3가역에 있는 데인데 진짜 맛있었어요. 을지로 3가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을지로 11번 출구 앞에 있는데 청화옥이네요. 청화옥. 항상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국밥집인데, 순댓국밥집인데 약간 돼지국밥이랑 순댓국밥 같이 적당히 섞여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생각나요. 진짜 맛있었거든요, 순댓국밥이. 그래서 밤새 달려서 공연을 하고 사람들과 달리고 왔고요. 요리를 시작을 해볼 거예요. 일단 마늘하고 쪽파를 먼저 썰어보고 당근을 넣을까 말까? 굳이 넣을 필요는 없잖아. 좋아하지도 않는데 당근 넣지 말죠 그냥. 당근은 안 넣겠습니다. 진짜 연말이라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여러분. 돌아버릴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제가 크리스마스 앨범을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올해는 연말에 사람들 만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한 해가 다 가서 이러다가 1월 오고 1월 가고 나면 또 금방 또 2월 오고 그러겠죠. 일단은 마늘을 좀 썰어줍니다. 마늘이 뭐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데 갈릭볶음밥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볶음밥에는 마늘이 많이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어요. 저는 마늘 4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준비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컨디션 관리하느라고 거의 한 일주일 말린 것 같은데 감기가 저의 한 일주일 정도를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는데 겨우 그거는 제 공연을 겨우겨우 잘 할 수가 있었고 그러고 나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공연 딱 끝나는데 공연하는데 막 힘이 딸려가지고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식은땀이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감기의 발악이었던 것 같아요. 무대가 끝나고
관객들이랑 또 팬 여러분들하고 인사하고, 그러고 아 이제 모르겠다, 나도 이제 공연도 끝났으니까 맥주나 한 잔 먹자. 그러고 맥주를 들이키니까 약간 감기가 아예 없어지는 느낌? 지금 아직도 있기는 있는데 그 몸살기가 없어진 느낌? 지금도 계속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코를 풀고 그러기는 했는데 뭔가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나았다고 봐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크리스마스 공연에 너무 감사하게도 팬분들이 좀 찾아와 주셔서 제 광장에 사실은 이벤트였는데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오랜만에 만나 뵙고 인사를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진짜.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대파가 없어서 쪽파를 씻어서 쪽파를 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번에 쓰다 남은 쪽파들을 다 꺼내봐야겠네요. 이게 음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젊은 뮤지션 때는, 소속사에서 이렇게 젊은 뮤지션 입장에서 음악을 할 때는 진짜 뭐라 그래야 되죠? 다른 일이 별로 없었어요. 다른 거를 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냥 회사에서 데리고 가는 대로 일만 하고 뭐 뭔가 삶이 좀 없었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제 독립도 했고 뭐 돈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벌기 시작하고 많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제 삶이 생긴 거죠. 제 취미 생활도 생기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토끼 식당도 하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바빠서 팬들하고 오랜만에 또 뵈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아무리 바빠도 좀 더 노력해가지고 내년에는 공연도 좀 자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올해 공식적인 공연을 못 해가지고 거의 뭐 행사나 섭외해서 가는 공연들만 했더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하니까 슬슬 그런 게 좀 와요. 되게 캐파가 공수가 많이 들어가지고 소속사에 슬슬 에이전시 도움 받을 수 있는 데를 좀 찾아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돌아갈지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밥이 거의 다 되고 있네요. 파를 썰어야죠. 파는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근데 진짜 2024년이라니 진짜 끔찍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물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4년이라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오케이. 김치볶음밥을 할 때는 사실 식은 밥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밥을 밥통에서 꺼내가지고 좀 씻어준 다음에 물을 좀 날리는 느낌으로 꺼내 놓을게요. 밥통에서. 그래서 꺼내 놓고 마늘하고 파 썰어가지고 접시에다 넣어놓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
미리 재료를 준비하고 휘리릭 휘리릭 하면 된다. 밥 잘 됐고요. 따라라라란. 자, 꺼내서 넣고 근데 또 뭔가 행동을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12월에는 송년회 하느라고 바빠. 그리고 1월에는 신년회 하느라고 바빠. 꼭 이 핑계 저 핑계로 그러다 보면은 2월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시간들이 좀 아깝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보면 또 이게 시간이 이렇게 가 있고 이런 게 좀 아까워서 이게 또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들이 모두 다 자기가 자율적으로 쓰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 시간을 뜻깊게 쓰는 게 좀 중요한 거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팸을 까볼게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희는 진짜 저희가 계획하는 만큼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도 최대한 또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죠.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스팸 진짜 안 빠져. 스팸 잘 빼는 법은 진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나온다. 어떡하긴 어떻게 소리 내야지. 자, 일단은 깍둑 썰기 할 거니까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칼이 바뀌니까 아주 좋아, 요리하기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썰고 이거를 길게 스트립으로 썬 다음에 쪽쪽쪽쪽 하면은 주사위 모양이 되겠죠. 네. 2024년에는 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서 벌써부터 욕심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피곤해. 와, 너무 피곤하고 제가 원래 잠을 되게 잘 자는 편이거든요. 뭐 불면증에 시달려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워낙에 잠을 잘 자는 편인데 요즘에는 잠을 좀 깊게 못 자고 맨날 좀 늦게 잠들고 핸드폰을 안 해야 돼. 핸드폰을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잠을 잘 잘 때는 진짜 핸드폰을 하든 안 하든 막 기절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요즘에 꿈도 많이 꾸고 좀 TMI지만 자다가 꼭 소변 마려워서 중간에 깨고 아니면 충분히 아직 일어날 시간이 아닌데 소변이 마려워서 깬다든지 그렇게 한 번 깨면 또 못 자요. 또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수면 패턴을 다시 찾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해봐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수면 시간은 좀 많이 가져가는 걸 좋아해요. 막 4시간 자고 뭐 잠은 죽어서 잔다는 분들 물론 그것도 진짜 근데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성공하겠지 그런 분들은 빨리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잠을 안 자는 건 잠을 조금 자는 건 모두에게나 다 힘들지 그게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롱슬리퍼라서 잠 많이 자는 편이에요. 그래도 한 7, 8시간 7시간? 7시간은 자야 되는? 8시간까지는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스팸을 다 썰었고요.
다음은 이제 김치. 제일 중요한 김치인데 김치를 어떻게 할까? 김치 어떤 김치를 넣을까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냉장고에서 김치 냉장고 칸을 열어보고 일단 순무김치도 있고 총각김치랑 김치를 좀 섞을게요. 태권김치. 제가 자주 언급하는 위대한 탄생의 이태권 씨가 태권인의 준 김치가 있는데 태권인의 김치가 되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저희가 여행을 다니니까 야 니네 집 김치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얘가 태권이가 또 이거를 어머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따만한 거 한 통을 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김치를 지금 꽤 오랫동안 먹고 있는데 이거를 오늘 여기에다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볶음밥 만드는데. 그래서 그리고 저는 약간 깍두기 볶음밥에 깍두기 있으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랑 깍두기를 동시에 사용해서 둘 다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김치볶음밥에 들어가는 김치는 가위로 막 조사해야 되는데 이거를 칼로 쓰는 게 의미가 있나? 한번 해볼게요 일단. 썰어도 되는 것 같네요. 칼이 좋으니까 잘 썰려서 다행히. 이 태권표 김치, 얘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쟁반에 깔아놓고 십자가로 막 썰어주세요. 손 조심하시고. 이게 이 정도면 되나?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또 접시에 올려주고 국물도 좀 올려주고. 깍두기도 좀 넣고 싶어요. 깍두기 왜 어디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깍두기 볶음밥 이런 거 있으면 솔직히 주문 안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참기가. 깍두기가 있으면 훨씬 맛있기 때문에 아삭아삭 씹히는 맛을 위해서 깍두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총각무가 있어서 이거를 하나, 김치볶음밥에 들어가는 김치들은 좀 어지간히 많아도 티가 잘 안 나는데 뭐 일단 한번 해보고. 길쭉하게 썬 다음에 채 써는 느낌으로. 심지어 모임 중에서 제가 지인들 모임 중에서 내가 어딘진 내가 얘기 안 한다.
신년회 송별회로 봤는데 신년회 또 한다고. 신년회에서 보자고. 그때 안 온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뭘 그렇게 모임을 많이 하는지. 제가 MBTI가 INFP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사람을 좋아하겠죠. 사람을 좋아하고 좀 술을 먹으면은 좀 위아더 월드가 돼가지고 술 먹으면은 ENFP가 그나마 되고, 기본적으로는 딱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기가 빨리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또 사람 만나는 거 은근 귀찮아하면서도 또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 약간 이런 느낌. 전형적인 INF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뭐 MBTI 잘 알지는 않는데 INFP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아우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나랑 좀 통하는 게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친하다기보다는 그냥 아직까지 좀 대면대면한 사이 있죠. 좀 예의를 좀 차려야 되는 사이.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데 제가 좀 친해지면은 조금 튕깁니다. 좀 투덜대는 편이에요. 투덜이에요. 아, 뭘 또 모이냐?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하는 편입니다.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그래서 굉장히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투덜이로 통해요. 그런 캐릭터라 가지고 신년을 또 한다고 하니까 귀찮아 죽겠어요 진짜. 자, 이제 김치도 다 썰었으니까 슬슬 시작을 할 건데, 일단 뭐가 필요하냐. 간장으로 그냥 좀 불맛 좀 내주고, 고춧가루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후추, MSG, 치킨 스톡, 설탕. 저만의 비밀. 설탕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다. 그리고 카레가루는 안 넣을까? 모르겠다. 그냥 감으로 넣는 거라서 저는. 네. 일단은 불을 켤게요. 오늘 요리는 좀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면서 또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후라이팬, 코팅팬 아주 잘 코팅돼서 안 달라붙는 거 볶을 거니까 창문 살짝 열고 데펴주면서. 사실 뭐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다 같이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다 같이 넣을까? 그냥 김치만 나중에 넣고 그냥 다 같이 넣을게요. 넣어버립니다. 그냥 김치 빼고 볶으면서 기름을 빼줍니다. 간은 맨 마지막에 해도 될 것 같고요. 후추 좀 뿌려주고. 그리고 저는 이쯤 되면은 벌써 수저를 준비해요. 뭔지 아시죠? 숟가락. 금방 또 식사가 준비될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국물이 또 있으면 더 좋으니까 물을 데피고. 가루 국물 같은 게 있는데
선물 받은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미역국 같은 거 이런 것처럼 블록 미역국 같은 거처럼 가루에다가 물만 넣으면 국물이 되는 그거. 물을 끓인 다음 넣을 거고 천천히 볶아줍니다. 천천히 볶아요. 천천히. 김치가 들어간 요리들은 김치 빨간 물이 좀 들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끝나고 잘 닦아주는 게 좋고. 지금 본가도 가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본가도 못 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다들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이거를 하면서 간장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장자리에다 뿌린 다음에 불로 계속 지져가지고 네. 탄맛을 나게 해줍니다. 설탕 틈틈이 뿌려주시고요. 설탕이 또 안 좋다 하는데 또 어떤 데 가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탕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설탕을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체당 제로 슈거라고 하죠. 제로 슈거를 한동안 먹다가 요즘에는 제로 슈거를 안 먹고 그냥 설탕을 먹어요. 네.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설탕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설탕은 몸에 아무런 반응을 예를 들어서 칼로리나 이런 거를 일으키지 않고 칼로리가 없고 몸에 아무런 그런 게 없대. 근데 모든 영양소는 넣으면은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는 어디로 가냐는 것이지. 설탕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과연 몸에 좋은 것인가? 깍두기 들어갑니다. 김치도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까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게 제로 슈거니까 뭐 조심하자는 거죠. 먹지 말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칼로리도 없고 몸에 아무런 흡수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먹은 제로 슈거들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얘기들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불을 조금 세게 하면서 김치랑 깍두기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이제 볶아줄 거예요. 양을 좀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이 했네. 1인분만 하면 되는데. 일단 해보죠 뭐. 이쪽도 계속 넣고 후추를 좋아해서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공연을 하니까 노래를 되게 제 노래 막 하나하나 뭐 다음 노래 이거 부를게요 한데 막 오 막 이러면서 막 반응해 주시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를 느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 뵙는 게 음악을 만드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는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가수잖아요.
진짜 만나뵈니까 진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좀 더 자주 만들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인 공약하듯이. 이게 지금 김치가 조금 많이 익은 김치라서 액젓 냄새도 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단맛으로 살짝 잡아주면서 볶아주고 있어요. 술도 살짝 넣을까? 정종 살짝 넣어줬어요. 지금. 곧 밥이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김치볶음밥은 좀 눌러붙으면 좋아서 저는 좀 오래 볶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오래 좀 볶아보죠. 얘기도 좀 하면서. 이렇게 금방 또 제가 연말에 일출까지는 아닌데 지인들이랑 또 여행 가는 게 있어서 올해 일정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내년에 계획을 슬슬 이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거는 굉장히 또 솔직한 얘기인데 뭐 딱히 불안하거나 불안까지는 아닌데 제 나이대가 약간 그런 나이대 같아요. 이제는 그냥 뭐 한 해를 그냥 보내고 그냥 뭐 약간 이런 느낌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나이니까 확실하게 능력면이나 좀 이런 거에서 점프를 또 할 거면 또 하고, 그래서 제가 주로 일하는 뭐 광고 일이나 작곡 일이나 그런 것도 좀 더 욕심을 가지고 파고들고 있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일을 해도 뭐 좀 실수를 한다거나 좀 부족해도 뭐 괜찮은 그거였다면, 가수 활동을 제외하고, 가수는 당연히 그렇게 된 지 오래됐고, 솔직히 가수는 뭐 그냥 제가 무대를 못하면 안 되죠. 잘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행사를 갔을 때도 말이죠. 근데 작곡 일이나 뭐 음악 감독 일을 하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좀 뭔가가 부족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이런 거를 이해받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슬슬 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뭔가 빨리 내 거를 더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2024년이 오는 게 살살 부담스럽기도 하고, 욕심이 그만큼 있으니까. 또 볶음밥이니까 중국 요리에서 쓰는 치킨 파우더 살짝 뿌려주고, 그거랑 별개로 MSG도 2꼬집 정도 뿌려주고 다시 볶아주고. 거의 이거 3인분까지는 아닌데 한 1.5인분? 2인분? 그냥 되겠네요.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 깨끗하게 좀 담아 놓고 다음날에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데펴 먹으면은 사실 자취하는 혼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하기는 한데, 어떤 분들은 한번 한 요리를 나중에 다시 남겨놨다가 먹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약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남은 거 먹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든다고 그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뭔지 이해는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도 되게 힘든데 음식을 남기면 안 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거 남는다, 이거 먹어라 먹어라 약간 이런. 그래서 음식을 버리는 게 아직도 좀 힘들어요. 조금. 그래서 뭐 식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거는 만약에 음식이 모자르다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더 안 시켜도 뭐 상관없는데 이거를 버려야 된다고 하면은 제가 그거를 그래도 좀 먹어볼까 약간 이렇게 해야 되나? 맛있다. 끝났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뿌리고 여기다가 참기름 하고 끝났네. 끝났어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산미와 단맛이 전부 다 살아있는. 참기름 살짝 뿌려주고 깨를 엄청 뿌려줄 거예요. 김을 뿌려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김을 뿌려도 되고 치즈를 올려도 되고 파마산 치즈를 뿌려줘도 되고 한데 지금 이미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훌륭하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김치볶음밥 탄생했어요. 가끔 이렇게 요리를 자주 하다 보면 여러분 포텐이 터져요. 작곡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은 곡을 쓰다 보면 포텐이 터지는 것처럼 오늘 포텐 터졌어요. 오늘은 진짜 맛있네요. 뒤졌어. 다 죽었어. 이제 깨를 뿌리고 약간 바삭하게 깨를 부셔서 뿌리면 더 고소하니까 부셔서 좀 뿌려주고 저는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예쁘게 파슬리도 뿌려주고 사진 한번 찍어주고 진짜 맛있겠네요. 이제 담아볼 시간입니다. 제가 새로운 또 그릇이 생겨갖고 네 잠깐만 조금만 더 저으면서 맛있게 됐는데 많이 했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얼마든지 더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뿌리고 이제 국을 준비해야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이 식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손이 빨라집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 국 데피고 숟가락 놓고 사진 찍을 때까지 준비를 빠르게
다다란 국도 했고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야지. 사진보다 훨씬 맛있는 것이긴 한데 오늘은 정말 기본에 충실한 김치볶음밥이거든요. 뭔가 막 치즈를 올리거나 막 날치알 김을 올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스팸 김치 깍두기 볶음밥 먹어보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어. 약간 비스트로에서 나올 것 같은 되게 맛있는 볶음밥. 짭짤하네. 사 먹는 간이네. 사 먹는 간. 자극적이야. 집에서는 좀 싱겁게 먹는 편인데 자극적으로 맛있게 됐어요. 옛날에 한남동에 있을 때 미스틱 소속사가 한남동에 있었으니까 그쪽 나와바리는 뭐 작업실도 거기 있었고 그냥 맨날 거기 있었죠 뭐. 작업실로 매일 출근을 거의 했으니까. 옛날에 제가 작업실이 삼성동 쪽에 있었던 적도 있었고 학동역에 있었던 적도 있었고 뭐 다양한데 나중에는 한남동 그 미스틱 사원에 작업실이 있어서 거의 매일 거기로 출근을 했거든요. 하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작업실 계속 간 거죠. 그렇게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엄청 필요하고 무조건 작업실에 그냥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던 것 같은데 연습실 같은 거죠. 싱어송라이터의 연습실. 데뷔를 한 다음에도 계속 그랬고 근데 한남동 주변에 오마일이라는 비스트로가 있거든요. 5마일 5마일 맞나? 맞을 거예요. 거기 지금도 있는데 아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 폴바스 옆에. 근데 거기가 김치볶음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약간 그 맛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아주 안정적이야. 김치볶음밥의 레시피는 김치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레시피 정량화하기가 되게 어렵고 은근히 쉬운데 은근히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요리인 것 같아요. 근데 김치볶음밥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적당히 그냥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하면은 맛있게 나오고 중요한 거는 채소만 들어간 게 아니라 돼지고기가 좀 들어가면 좋고요. 그게 햄이든 아니면 뭐 삼겹살 잘게 썰은 게 됐든 고기는 무조건 들어가면 좋고 보통 이런 볶음 요리 잘 못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안 볶더라고요. 그냥 밥 넣어버리고 그냥 물 넣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떡찌개 만드는 그런 게 문제인데 재료들을 기름에 충분히 볶아서 그러면 그 재료에 있는 맛이나 향이 기름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간을 조금씩 하면서
간장 불탄 탄 향이나 이런 거 향들을 추가를 해주고 계속 입혀주면서 마지막에 밥이 들어가서 섞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간하고 MSG로 살짝 맛있어. 그런 요리의 원리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요리해서 먹이는 게 그렇게 힘들거나 싫지가 않거든요. 물론 그걸 너무 당연하게 그냥 먹기만 하면은 조금 하기 싫어지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저랑 잘 맞는 취미가 아닌가. 한편 요리가 일이 되면 저는 제일 좋아하던 음악이 일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좋아하는 것들은 조금 그냥 진짜 좋아하는 일로만 남겨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주변에서 식당 같은 거 열 생각 없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리도 없고, 왜냐면은 전 알거든요. 그냥 요리를 잘하는 거랑 업장을 운영하는 거랑은 너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식당을 열 생각은 없는데 그 대신에 우당탕탕 토끼 식당을 열었네요, 저는. 요리는 그냥 이렇게 좋아하는 일로 일단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리 잘하면 좋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생존 스킬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하면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요즘 학교에서 요리를 얼마나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진지하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수영하는 거, 요리하는 거, 이런 거 살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좀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가르친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지금 그런 거 가르칠 시간 어딨냐고 내신 관리해야지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가슴이 아픈 얘기네요. 그럼 사람이 요리 아예 할 줄 몰라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쫄쫄 굶으면서 배달앱만 보고 있는 게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두라도 구워 먹을 줄 알면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라면 끓여 먹고 만두 구워 먹고 그 정도만 할 줄 알아도 훌륭하죠. 거기서부터 저도 시작을 했고요. 토끼식당도 이거를 되게 오래 진행하면, 아직 지금 4화밖에 안 됐지만 오래 진행하면 슬슬 메뉴가 슬슬 중복이 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이 포맷에 막 집착하지 않고 밖에서도 녹음해보고 친구들 불러서 같이도 녹음해보고, 게스트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거창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나가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단 되는 대로. 토끼식당의 최고의 목표는
그냥 마구리로 되는 대로 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막 너무 대단한 계획을 세워서 개편을 한다던가 이런 느낌은 절대 없을 거고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시작한 팟캐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뭐 친구가 와서 같이 방송을 한다, 그건 제가 원했기 때문이에요. 탄산음료 너무 시원해. 요즘에 저 감기 독감 그거 걸린 이후로 코를 너무 많이 푸니까 최대한 조심히 풀기는 했는데 그래도 귀가 막 아프더라고요, 고막이. 그래서 양쪽 귀가 지금 막 귀에서 자꾸 소리가 나요. 이렇게 뼈를 움직이면 귀에서 약간 끄뜩 하는 소리 나고. 계속 그러진 않겠죠? 저 나름 귀로 일하는 사람이라서 귀 다치면 안 되는데 꽤 스트레스 받았어요. 뭐 다 낫겠죠 뭐. 이명까지는 아닌데 귀에서 자꾸 끄끄한 소리 나고. 고막이 약간 부스럭거리는 듯한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 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괜찮은 것 같다가도 또 코 계속 나니까 코 풀다 보면 또 귀 뿍 하고 귀 고막 막혀있는 느낌. 그래서 원래 코를 풀 때 압력으로 풀잖아요. 코를 나오게 하려면 어쨌든 막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코를 열고 바람으로 풀어야 하는, 그래서 아주 시원하지 않은, 정말 킹받아요. 이 감기는 진짜 힘든 감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좀 맛있게 먹고 싶어서 다 먹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을 다 먹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게 토끼식당 녹음할 때 느끼는 게 뭔가 밥 먹을 때 누가 앞에 있어서 계속 얘기하면서 먹으면 은근히 조금 음식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좀 모르겠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뭐 혼자 먹거나 좀 허겁지겁 먹거나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토끼식당 녹음을 하면서 먹다 보면 음식이 맛있으면 좀 더 이거에 집중하면서 먹고 싶어지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굉장히 요리가 맛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김치볶음밥이 굉장히 맛있었고, 태건 김치가 굉장히 하드 캐리를 했고, 약간의 젓갈의 향이 살아 있으면서 뭐라 그래야 돼, 자극적인데 거기에다가 적당한 단맛이랑 감칠맛이 잘 들어가서 아주 더할 나위 없는 김치볶음밥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의 요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12월 28일 토끼식당 김치볶음밥 편 또 맛있게 여러분 덕분에 해서 잘 먹었고요. 연말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음에 만나 뵐 때는 2024년 1월 달에 만나 뵙게 될 텐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뉴스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많은데 저는 뭐 제가 이런 걸로 공개적으로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 우울감이 느껴지거나 할 때는 항상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고, 네, 항상
몸과 마음 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기분 좋은 연말 보내시고, 네, 행복한 연말 꼭 보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다음 주에도 다시 토끼 식당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023년 가기 전에, 네, 조형우의 크리스마스 타임. 이제 캐롤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은 정말 아예 안 듣게 되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신곡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